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어찌 보면 조금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BMW 7 시리즈 런칭 행사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6월 28일에 저는 다녀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나눠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런칭 행사라고 한다고 하면 VIP 런칭 행사와 모두에게 공개된 런칭 행사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실수요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영향력이 있는 기자, 블로거, 유튜버, 동호회 운영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하기보다는 조금 우리 마케팅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온라인에 자료를 배포하는 식으로 뭔가 좀 경쟁해서 남들보다 빨리 올려서 더 많은 조회수, 더 많은 광고 수익을 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경쟁을 붙이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오토소닉스에서는 저는 이제 6월 28일 날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바로 이걸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까라는 고민도 했다가 지금 열흘이나 지나서 이게 올라가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실수요자, 이 차를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건데, 어떤 자동차가 나오건 어떤 브랜드에서 런칭 행사를 하건 이런 패턴은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제가 런칭 행사에 다녀온 이후에 이 영상을 바로 안 올리고 이렇게 열흘이나 있다가 올리는 이유, 저는 이제 7 시리즈를 3대나 탔었고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런칭 행사에서 그렇게 남는 게 없었고요. 차를 그냥 내가 실제로 봤구나, 전시장을 다녀왔구나, 이런 정도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오토소닉스 채널에서 두 달 전에 올라갔던 방송, 2019년 5월 4일에 BMW 7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솔직히 제 생각은요, 5년 오너 730D, 740D, 740Li, 750Li, 7452 이것에 대한 방송을 이미 했죠. 두 달 전에 했는데, 이번 방송에서 런칭 행사에서 제가 다녀왔던 부분들 일부 영상 첨부와 브리핑 자료를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자,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쟁하는 브랜드의 자동차인 벤츠 S클래스와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BMW 7 시리즈를 놓고 볼 때 어떤 차가 더 높은 등급이다, 낮은 등급이다, 그렇게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S클래스는 S클래스만의 매력이 있는 거고, 7 시리즈는 7 시리즈의 매력이 있는 겁니다. 브랜드와 그 S클래스라는 차종, 7 시리즈라는 차종, 이것을 봤을 때 S클래스가 대중에게 더 고평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7 시리즈는 그거에 상응하는 가격, 라인업, 옵션, 이 부분에 대해서 상품성을 더욱 강화했다. 3 시리즈가 무조건 C클래스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X 시리즈가 무조건 벤츠의 SUV보다 좋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우리가 접하는 매체에서 보면은 BMW는 3 시리즈에서 시작을 해서 7 시리즈로 뿌려지고, 벤츠는 S클래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E클래스, C클래스로 내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벤츠는 S클래스가 최고고 BMW는 3 시리즈가 최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모순이 있는지, BMW 1 시리즈와 A 클래스 뭐가 더 좋으세요? BMW 3 시리즈와 C 클래스 어떤 게 더 좋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BMW 5 시리즈와 벤츠 E 클래스 어떤 차가 더 좋죠? 7 시리즈와 S 클래스, X3와 GLC, X5와 GLE, X7과 GLS, 모든 잣대를 그런 식으로 논점을 맞추면 그냥 무조건 벤츠만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좀 모순이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몇 년부터 몇 년 동안 몇 대를 팔았다, 7년 동안 34만 6천 대를 팔았다, 7년 동안 34만 7천 대를 팔았다, 7년 동안 37만 대를 팔았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알기론 이 차가 진짜 대박이었는데 얘가 더 많이 팔렸네요.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은 모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7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어떤 옵션이 혁신적으로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7 시리즈가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갔다, 디스플레이 키가 들어갔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이런 게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레이저 라이트 때문에 폭망한 차가 BMW 7 시리즈입니다. 초창기 7 시리즈 2015년 10월에 출시했던 차량들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빠져 있었고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었고요. 2016년도 모델부터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재고차 있잖아요.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간 재고차를
폭풍 할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7 시리즈가 걷잡을 수 없게 폭풍 할인을 하기 시작한 그 계기가 된 옵션이 바로 이 레이저라이트고요. 그 외에도 DPF 구조가 바뀌었다던가 초기의 공명음이 더욱 심했다던가 각각 이유 때문에 폭풍 할인을 시작을 해서 신규 모델인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나오기 전인 지금 단계까지 폭풍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최악인 조건에서 7 시리즈 신형이 딱 나왔을 때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까? 아주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S클래스보다 좋다, 이 차는 정말 좋은데 이건 흠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저는 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 차가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7 시리즈를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차를 타던 사람이 이 차로 성공할 모델이면 갈아타겠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키드니 그릴이 커졌고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변경됐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백날 해봐야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는 이 차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첨언을 해드리면, 실패를 하고 절대 성공을 못한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 대중이 평가하는 성공과 실패의 잣대이지 7 시리즈의 전 세계 판매 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팔립니다. 한국에서의 성공과 평가,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실제 차를 보고 온 그 느낌으로 봤을 때 지금 모델을 사야 되냐 신형 모델을 사야 되냐, 이 논점을 봤을 때는 무조건 기다리셨다 신형을 사야 됩니다. 아니,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신형을 사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정말 단순해요. 이 모델이 얘가 나왔으니까 폭풍 할인을 하고 있죠. 기존에도 폭풍 할인을 했기 때문에 뭔가 신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7 시리즈 신형이 나오고 나서 진짜 혁신적으로 판매 대수가 증가를 했느냐, 혁신적인 옵션이 적용이 됐느냐, 엄청난 판매 대수 증가폭이 생겼느냐, 이 논점을 봤을 때 앞으로 할인이 지속될 것인가, 할인이 없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 논점에서 제가 7 시리즈 신형을 기다리라는 거는 신형이 할인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설명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제로 제가 차를 보니까 기존 디자인보다 훨씬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진짜 7 시리즈 기암 같은 느낌이 나는 것도 사실인데, M 스포츠 패키지는 차가 좀 작아 보인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현 모델도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요. 신형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은 더 길어 보입니다. 하키체에서 디자인을 따왔다고 했던 그 부분은 직각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제 골프차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직각 형태로 되면서 20인치 빗살이 많은 휠이 기본 적용된 이 디자인 퓨어 디자인이 더 많이 판매가 될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존 모델보다 더욱 길어져 보인다, 빗살이 많은 휠이 적용되어 있다. M 스포츠 패키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 옵션과 세부 라인업은 밑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더 길어 보이고 전면에서 봤을 때 포스가 더 있고, M 스포츠 패키지는 기존 모델보다 좀 작아 보이고, 리어 테일 램프 지금은 이제 방향 지시 등도 LED로 들어가 있는데 기존 모델은 전구다. 그리고 X7 디자인과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난다. 이런 부분에서 신형의 리어 테일 램프 디자인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좀 얇아진 부분이, 중후한 멋은 좀 없어진 것 같고, 아우디 A6 풀체인지가 나왔을 때 좀 걱정된다. 기존 방송에서 제가 했던 그 주장, 그것이 신형 모델을 직접 보고 나니까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후미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 차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후미 디자인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는 일반 모델, 그냥 일반 나파 가죽이 적용된 모델과 풀 메리노 가죽이 적용된 모델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 나파 가죽이 적용된 모델에서도 스티어링 휠이 변함이 없다는 거, 이 훌륭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전체적인 완성이 되려고 하면 스티어링 휠이 S클래스처럼 7 시리즈만의 독립적인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이번부터 좀 적용됐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기어봉도 변경된 게 없고요. 이 10.25인치 디스플레이도 변경된 게 없고, 계기판 12.3인치 계기판만 변경이 되었는데, 이 전반적인 디자인과 조금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750Li에서는 프레스티지라는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델은 4인승으로 나왔다. 4인승으로 나왔는데 가격은 더 비싸고 중고 판매할 때는 감가는 더 심하다.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더욱 멋진 모습이겠죠. 10.25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 12.3인치 계기판, 이 부분에서 X7
X7 리뷰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계기판의 시인성은 기존 모델보다 좀 좋다고 할 수 없어요. 나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정중앙에 띄운다던가 아니면은 우측 화면에서 다양한 모드를 내가 계기판에 표시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훨씬 좋아졌다. 바뀐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옵션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제가 옵션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BMW 7 시리즈 페이스리프트를 제가 살펴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었는가? 두 번째, 알칸타라 루프라이너가 전체 적용되었는가? 세 번째, 서스펜션이 변경이 되었는가 아닌가? 이 세 가지를 제가 봤는데요. 첫 번째, 이중 접합 유리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더 이상 시승할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두 번째, 알칸타라 루프라이너는 적용이 됐어요. 다행히. 세 번째, 서스펜션이 변경되었는가? 똑같습니다. 기존 서스펜션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가 기존 모델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시승을 하고 바로 차를 돌려서 왔습니다. 저는. 자, 리버싱 어시스턴트. 이것은 제가 실제 사용해 보니까 정말 좋아요. X7 리뷰가 정식적으로 올라갈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부분입니다. 반자율 주행 X7 리뷰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7 시리즈의 최신형 반자율 주행이 적용되었다. 아주 큰 메리트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BMW 7 시리즈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요. 너무 좀 위축된 것 같아 보이는 라인업이에요. 왜 그러냐? BMW 7 시리즈가 정말 자신있게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을 가져온다고 하면 아무리 BMW 스타일이 옵션을 많이 뿌린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복잡한 거를 좀 싫어합니다. 단순하고 합리적인 거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세요. 730D X드라이브, 740D X드라이브, 745E 후륜 구동의 디자인 퓨어의 쇼바디 모델, 똑같은 라인업의 M 스포츠 패키지 쇼바디 모델. 자, 그리고 730LD, 740LD, 740Li, 745LE X 드라이브와 후륜 구동의 디자인 퓨어, 똑같은 모델의 M 스포츠 패키지, 750Li X 드라이브의 퓨어 디자인 M 스포츠 패키지, M760Li, M760Li 모델의 일반 디자인. 이렇게 하면은 라인업이 하나, 둘, 셋, 넷, 4개죠 벌써.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개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8개 라인업 플러스 컬러가 외장이 11가지 컬러, 인테리어 컬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컬러.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하죠? 누가 보면은 한 달에 막 한 1800대씩 판매되는 줄 알 것 같아요. 라인업이 18개, 외장 컬러가 11개, 내장 컬러가 6개입니다. 한 달 판매 대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나왔다고 해도 많아야 300대, 평균 220대 정도가 될 거예요. 여태까지도 그래왔고, 한 달에 200~300대씩 판매되는 모델이요. 18가지 라인업에 11가지 외장 컬러, 6가지의 내장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재고 관리 쉽겠죠? 재고 관리가 아주 쉬워가지고 재고가 쌓일 일이 없겠죠? 재고가 쌓일 일이 없으면 할인도 안 할 텐데 7 시리즈가 S클래스보다 라인업이 3배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3배가 아니라 4배가 더 많네요. 4배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 6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컬러까지 생각하면. 라인업은 5배에서 6배가 더 많은데 판매 대수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7 시리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판매 대수가 꾸준하고요. S클래스 W222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폭탄처럼 엄청난 판매 대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점, 라인업을 간소화하고 옵션을 좀 집약시켜서 좀 집중되게 한 후에 특정 모델만 할인하거나 특정 모델을 할인을 안 하거나 전체 라인업을 할인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레이저 라이트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기존에도 있었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있었어요.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리버싱 어시스턴트 포함. 여기서 리버싱 어시스턴트가 이번 모델에 적용된 거고, 멀티스포크 777 디자인의 휠
이번에 적용됐는데 기존에도 20인치였고요. 스포츠 레더 스티어링 휠 진짜 바꿔야 되는데 절대 바뀌지 않는 부분. 인디비주얼 가죽 대시보드 기존에도 있었고요. 알칸타라 안트라사이트 헤드라이너, 루프라이너가 알칸타라다. 이건 이제 개선된 부분. 앞뒤 컴포트 시트와 나파 가죽 기존에도 있었고요. 하만카돈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아이드라이브 7.0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만카돈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의 기능, 출력, 음색, 음질 모두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 포존 에어컨 열선 시트 앞뒤 기존에도 있었고요. 파인 라인 파인 우드 하이글로스 인테리어 트림 기존과 동일합니다. 730D 쇼바디 1억 3,850, 1억 4,830, 1억 4,820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적용되었고요. 자, M 스포츠 패키지 뭐가 달라졌나? 스타스포크 817M 휠이 적용됐는데 개인적으로 7 시리즈 디자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디자인의 휠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건 저의 취향을 말씀드렸다.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모든 차에 다 똑같다.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 8단 변속기. 일반 모델에 들어가 있는 변속기와 M 스포츠에 들어가 있는 변속기가 스포츠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인다. 실질적으로 차이가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다. 자, 여기서 롱휠 베이스 모델 파노라마 글래스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면서 730LD를 제외한 나머지 740, 745 모델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파노라마 루프에 적용이 됐다. 이 부분 하고요. 마사지 시트가 앞, 뒤 둘 다 적용이 되는데 조수석은 마사지 시트도 빠지고 컴포트 시트도 아니다. 이 부분 아셔야 됩니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뒷좌석 시팅 이건 이제 히트 컴포트 패키지와 함께 뒷좌석에 컴포트 시트 옵션이 적용되었다. 이 부분인데요. 이게 옵션이 3,000불이 넘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에 적용됐다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롱휠 베이스와 숏바디의 가격 차이를 보면은 약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내가 혼자 타고 다니던 여럿이 타고 다니던 주차 공간이 좁건 넓건 무조건 7 시리즈는 롱힐 베이스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7 시리즈는. 자, M 스포츠 패키지에 옵션 적용된 거 똑같다. 이 휠은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요. 750Li 특이한 옵션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바우스 &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자, 애쉬 그레인 채슈넛 파인 우드 트림 요거 정도는 뭐 그냥 우리가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일 부분인데요.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 능동형 스테빌라이저 이 부분은요 승차감 차이가 좀 나요. 승차감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서스펜션은 750Li부터 좋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745Li, 740Li 등의 모델에서는 서스펜션 불만이 좀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750Li X 드라이브 1억 9,840만원. 여기서 이제 프레스티지 4인승은 1억 9,990만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M 스포츠 패키지에는 휠이 블랙 휠이 7 시리즈의 블랙 휠의 M 스포츠 패키지라 블랙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M760Li 어떤 옵션이 적용되어 있느냐? 20인치 휠 디자인 바뀌었고 여기 이런 키드니 그릴과 범퍼에 세론 그레이가 들어간 것 같고요. 메리노 가죽이 적용되죠. 메리노 가죽이 풀 메리노 가죽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노 가죽 시트가 적용된 760에서의 장점은 뭐냐면 이 헤드라이너 있죠? 알칸타라 헤드라이너가 시트 컬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그 부분이 아주 큰 장점이다. 2억 3,36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의 결론, 이번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보다는 퓨어 디자인으로 선택하는 게 훨씬 매력적일 것이다. 두 번째, 할인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세 번째, 지금 7 시리즈 폭풍 할인을 해도 신형과 차이가 기능적으로는 거의 없는데 디자인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오디오가 중요하신 분이라고 하면 신형 모델을 구입을 해라. 이 정도로 제가 결론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방송에서 어떤 옵션과 어떤 가격,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진행될 7 시리즈 주행 리뷰를 통해서 다른 부분도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양한 방송으로 다음 리뷰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MW 럭셔리 클래스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더 세븐 런칭 행사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곡을 연주하고 있는 첼리스트 주리는
베를린 국립음악대학을 졸업하였고 국민일보 한세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첼리스트입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저희가 준비한 이번 행사의 컨셉은 프로그레시브 럭셔리 Meet the New Horizon입니다. 프로그레시브 럭셔리란 새롭게 출시된 더 세븐 시리즈를 의미하고 뉴 호라이즌이란 에스토나우스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지평선을 상상해보았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더 세븐을 아름답게 펼쳐진 한강의 경관을 배경으로 따뜻한 음색과 풍부한 울림이 가득한 첼로 선율과 함께 더 새로워진 더 세븐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쪽으로 천천히 이동하시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거. 아이고 머리 아파라. 요거는 뭡니까? 수건인가 아닌데 뭐지? 뭐지? 네. 뭘 주긴 줬어요. 그 다음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집에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받았습니다.